봅시다. 그래서 우리 예정된 진도는 이번 학기에 미분까지 마무리할 거고, 그지? 그래서 아마 이제 여름방학 학기에는 너희가 미분을 주로 거의 못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매 학기마다 적분을, 그래서 적분부터 나갈까 생각 중이긴 해.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할 건 이제 사실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까지만 보시면은 앵간한 진도는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개념 설명은. 자, 그래서 우리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연구를 해볼 건데, 물론 도함수와의 연관성을 좀 봐야겠죠. 좀 많이 길지. 개형이 좀 많아. 개형이 좀 많아서 그래.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F'X를 그리고 위쪽에다가 그거하고 연관해서 fx 원함수를 좀 그려보자. 점수 왔어. 자, 일단은 4차 함수의 식을 그냥 쭉 적어보시면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까지, 그지? 자, 그 다음 이걸 미분했다고 보시면 4 a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출발하시는 3차 함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4차 함수의 도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차 함수? 3차 함수고, 우리는 3차 함수의 개형을 기반으로 이걸 한번 예측을 해볼 거야. 어떻게 생겼을지.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3차 함수의 가장 보편적인 모양을, 그냥 가장 쉬운 모양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할 건데, 이 개형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베타에서 감마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도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증감을 좀 표시를 해놓고, 그죠? 자, 얘네들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전부 다 0이 되지? f'x가 0이 되는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플랫,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 대신에 부호가 바뀌면 꺾이는 거고, 접하면은 안 꺾여, 흘러, 그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라고 할 때, 자,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어디에서 꺾이면서? 알파에서 꺾이면서. 문제 없죠? 자,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알파에서 꺾이면서. 증가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감소로 내려오실 거고, 다시 감마에서 증가로 꺾일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근데 내가 분명히 여기랑 크기가 같다 그랬어. 간격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 즉 증가해서 올라간 정도랑 마이너스 감소해서 내려간 정도랑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3차 함수는 이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대칭을 이룬다고 했었죠? 변곡점을 기준으로. 자,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증감의 크기도 다 똑같을 거야. 즉 모양이 같을 거야. 어딜 기준으로? 베타선을 기준으로 축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 선을 알파, 요 선을 감마. 자, 이게 그냥 가장 단순한 4차 함수거든. 가장 단순한 4차 함수. 자, 근데 얘를 조금 내려볼게. 얘를 조금 내릴 거야, 도함수를.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이번엔 요런 모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라고 했을 때 간격이 똑같을 일은 있겠니?
절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긴 그릴 건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할 거고 조금 증가했다가 깊숙하게 감소할 거고 다시 증가할 거야. 자, 증가와 감소의 폭을 봤을 때 감소가 더 깊숙하게 감소를 해야 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지? 자, 그럼 일단은 알파에서 꺾이긴 꺾일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꺾이긴 꺾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증가하다가 베타에서 꺾일 거야. 그지? 근데 감마까지 가려면 더 많이 감소를 하셔야 된다고. 감소의 영역이 넓으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서 더 깊숙하게 감소를 하다가 올라가는 모양.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대칭형보다는 이렇게 생긴 비대칭형이 조금 더 자주 나와. 이게 더 보편적인 그림이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 없지? 그래서 도함수에 대해서 근의 간격이 짧은 쪽이 더 위에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요렇게 비대칭을 그릴 때.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엔 쭉 올라갔다가 살짝 감소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알파선에서 똑같이 감소하다가 증가할 건 맞는데 쭉 내려오다가 꺾이고, 그죠? 꺾이고. 자, 많이 감소하고 많이 증가해야 돼. 이번엔 많이 증가하다가 꺾이고, 적게 감소하다가 다시 꺾이고 올라가게 된다. 괜찮나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밑에 있을지는 우리 도함수의 근의 간격을 보시면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자, 이게 도함수에서 근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즉 3번 꺾이는 일반적인 모양들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친구들 한번 보자. 첫 번째로는 앞에서 접해. 도함수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감소하다가 멈칫하고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처음에 감소로 오던 녀석이 알파에서 잠시 0을 찍고 아래로 블록으로 오던 녀석이 잠시 0을 찍고 위로 블록으로 바뀔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내려간다잉. 그러다가 베타선에서 비로소 꺾이게 되겠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접하는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흐른다. 잠시 멈칫하면서 흐른다. 이해가죠? 그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앞쪽은 통과, 뒤쪽은 접한다. 감소하던 녀석이 증가로 바뀔 거야. 처음에. 자, 감소하던 녀석이 너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감소하던 녀석이 증가로 바뀌긴 바뀔 거야. 그 대신에 베타선에서 잠시 0을 찍고 다시 플러스로 올라가죠. 베타선에서 잠시 플랫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된다. 문제 없지? 축을 길게 뺐는데도 아직 부족하네. 좀 더 그래야 돼. 자,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2개 그려야 되는데 1개만 그릴게요. 이건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라서. 자, 이런 패턴이야. 요런 모양일 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런 패턴에선 근이 하나지. 그지? 알파고 여기서는 허근이야. 허근 전부 다.
맞습니까? 자, 그럼 알파에서 한 번만 이렇게 꺾여 주시는 건데 여기도 분명히 그 폭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증가하긴 하는데 적게 증가하다가 많이 증가하는 구간이 분명히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느끼는 완벽한 포물선 느낌은 아니고 이런 식의 느낌이란 소리야. 다만 여기에 f'x가 0이 되는 구간은 존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런 모양이거나 요런 모양일 때. 자, 이거는 뭐야? 멈칫 타는 구간이 한 번은 있는 거고 이거는 멈칫 타는 구간조차 없을 때. 그지? 자,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그냥 바뀌겠죠? 얘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굳이 두 개는 안 그려볼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자, 이 전부는 A가 0보다 클 때, 즉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이루어지는 그림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야? 뒤집어져. 문제 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4차 함수도 비율 관계가 있긴 해. 근데 3차 함수보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을 거야. 4차 함수는 비율 관계를 써야 하는 상황이 워낙 엄격하기도 하고 자주 쓰이진 않아요. 다만 있으니까 알려는 줄게. 알겠지? 자, 여기서 요런 모양의 함수가 주로 어려운 문제에 자주 출제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변곡점 그 다음에 쭉 축을 그렸을 때 그럼 여긴 그냥 실근이지, 실근. 자, 그 다음 극소값의 좌표를 요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이비가 1대 3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해. 1대 3이다.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좀 해보면 여기가 1.5야. 자, 그럼 이 비율이 맞으려면 여기를 한 마이너스 4a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원점에서 변곡점, 즉 플랫하는 구간이 나오니까 여긴 삼중근인 상태거든. 삼중근인 상태. 자, 그러면 이 함수 fx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 1이라고 가정할게. x 세제곱이 하나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4a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거 미분해 보시면 앞미 플러스 뒷미 우리 0 되는 게 궁금한 거거든. 미분했으면. 그죠?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내 볼게요. 3x 플러스 12 그 다음 플러스 x까지 묶이게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4x 플러스 12a인데 이게 0이 되는 게 궁금한 거잖아. 하나는 0이고 그죠? 여기서 중근이니까 지금 흐르는 거 모양 표시되는 거 맞고 맞지? 자, 그러면 요거 x의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3a거든? 괜찮니? 자, 한마디로 여기에 x좌표가 실제로 마이너스 3a였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a인 거 증명되니까 aa 약분하시면 1대 3이다 까지도 완성. 문제 없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종종 이런 식이 자주 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선이고 우리는 fx를 바로 작성하고 싶은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럼 최고차항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임의의 x축을 딱 그렸다 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이겠지. 그러면 뒤로 한 칸만큼 더 간 여기의 위치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5인 거야. 아, 두 근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몇 중근? 3중근이란 소리. 괜찮나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5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을 단숨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자주 쓰이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4차 함수에서 미분 가능성이거든. 미분 가능성. 일반적인 4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다 미분 가능해. 왜? 다항함수니까. 어떨 때 우리 절대값 fx일 때의 미분 가능성이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한 점인 경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케이스다. 오케이? 4차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한 점만 나오는 케이스가 가장 자주 나와요. 문제는. 알겠지? 자, 그럼 일반적인 4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가장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x축을 쭉 그렸어. x축. 그럼 접어 올리겠지? 접어 올리겠지? 여기서 벌써 몇 개 나와? 2개. 여기서 벌써 몇 개 나와? 또 2개. 첨점 총 4개 발생해. 미분 불가능한 거 4개. 오케이? 자, 그럼 특수한 경우 가자. 한쪽에서 접할 거야. 자,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도 어때요? 미분 불가능한 점 2개. 이쪽에서 접할 거야, 이번에. 자, 그러면 여기는 접어 올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접하는 거 안 봤으니까 여기서 접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발생하니까 또 몇 개? 2개. 일반적인 모양에선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그 개형을 좀 암기를 하시면 편하고, 자, 딱 한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 일반적인 모양 아니고 흐르는 모양일 때만 가능한 일이고, x축이 요 변곡점에 쓱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요 모양 한번 예상해보자. 접어 올리긴 할 건데 여긴 100% 첨점, 미분 불가능한 점.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 변곡점이었어. 아래로 블록으로 오던 거 실제로 미분계수 0이고 위로 블록으로 지나갈 때로 실제로 미분계수 0이란 말이야. 여기는. 그럼 뒤집어진다고 해도 미분계수가 여기선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가 전부 다 몇이다? 0이다. 미분이 가능한 점이 되는 거지, 이쪽은.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fx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한 점이 나오도록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요 변곡점에 축이 들어가시면 상황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 3중근인 상태야. 허근인 상태. 응? 교섭이 3중근이죠. 3중근인 상태지. 허근이라면은 여기서 멈칫하는 구간이 없지. 그러면 모양은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실제로 어디가 가운데인지도 모르고 첨점이야. 그러면 여기선 미분 불가능한 점이 2점.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그냥 fx의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는 딱히 많이 나오진 않아. 자, 그래서 요런 경우 한번 살펴볼게. 자, 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 오직 한 점에서만. 자, 그러면 오직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정도면 우리 개형을 이런 식으로 유추는 할 수 있고, 물론 앞에서 흐르는지 뒤에서 흐르는지는 문제마다 다르긴 합니다. 조건이 조금 더 주어질 거고. 문제 없지? 자, 그냥 그래프만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치 등식으로 생각하면 fx-f1인데 y는 fx랑 y는 f1이 만나는 점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뺐다라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y는 f1을 어디다 그릴 거냐? 여기 변곡점에다가 쭉 그려서 y는 f1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f1이 요 선상에 들어가야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한 점이 생기겠구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됐지? 요건 문제로도 연습을 해볼 거야. 아시겠죠? 4차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내용입니다. 미분 불가능. 문제 없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에 대해서 볼 건데, 얘가 큰 1번. 자, 가령 fx라는 함수가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정도로 나왔어. 자, 이거 무슨 차항만 존재해? 짝수 차항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 이름 세 글자로 뭐예요? 우함수예요. 우함수.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상황이라면 극대값이 y축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까? 그래서 쭉쭉쭉쭉. 그 다음에 극소 두 개의 y좌표는 어떨 것이다? 그림이 이상하네. 극소 두 개의 y좌표는 동일선상일 것이다. 괜찮니? 자, 그와 더불어서 대칭이야, 대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또한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 점을 y는 k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함수 fx 4차식의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조건에 줬으면 식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는 게 좋을까? 우리 문자는 최대한 적게 쓰는 게 목표잖아. 근데 여기서 일반형을 써버리면 3차, 2차, 1차, 상수항 4개 문자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고. 자,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는 그럼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알파. 근데 y는 k 선상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에서 접하고 알파에서도 접하죠. 접한다라는 건 우리 무엇을 의미해? 중근을 의미해. 중근. 얘 총 4차인데 접하는 근이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어. 아, 그럼 우리 fx는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하나 가시면 되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하나 가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황이면 원래는 어떤 상황이야? 여기에 무슨 축이 들어있는 상황? x축이 들어있는 상황. 걔를 k칸 만큼 평행이동,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평행이동한 만큼을 여기에 적어서 문자를 2개로 마무리하실 거라고. 괜찮니? 그래서 이런 방법의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너무 W만 봤으니까 M도 한번 보자. 우리가 4차 함수를 대칭으로 그리는 건 항상 위험해. 비대칭이 조금 더 자주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미분을 해서 요 좌표랑 요 좌표랑 요 좌표를 계산했는데 가령 여기에 x좌표가 1이고 여기에 x좌표가 2고 여기에 x좌표가 3이야. 간격 어때? 간격이 똑같잖아. 맞습니까? 간격이 똑같을 땐 너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그리시면 돼? 완벽한 대칭형으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괜찮지? 그 원리는 어디에 있어? 얘네들 도함수의 실근일 텐데 간격이 똑같으면 증가하는 폭과 감소하는 폭이 똑같을 거라고.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분을 쫙 해서 도함수의 근을 구했어. 근데 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5에서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우리는 이거 비대칭인 건 확실하잖아. 비대칭인 건 확실한데 요런 모양으로 비대칭일까? 요런 모양으로 비대칭일까? 간격이 더 큰 쪽이 깊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간격이 더 큰 쪽이 깊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다 도함수를 하나 표현을 해보셔도 참 좋거든. 자, 일단 m자가 나오려면은 우리 3차 함수 증감증으로 그려야 돼? 감증감으로 그려야 돼? 감증감으로 그려야 돼. 감증감으로. 그지? 자, 그러면 감, 근, 증, 근. 당연히 우리 원리상 멀리 가려면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때, 자, 따라가 보자. 증가하다가 감소할 건데 조금만 감소할 거고 겁나 많이 증가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요런 식으로 뭐야? 에이씨, 겁나 많이 증가할 거야.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패턴은 몇 번이었다? 왼쪽 거였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근의 간격을 보고도 대칭성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지? 오케이. 4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지금 설명한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개형을 판단하실 때 도함수의 근의 간격을 보고 어떻게 그릴지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한 점일 때가 두 번째. 됐지? 자, 그럼 함수 그래프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할 거야. 마무리. 다항 함수에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다항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맨 앞에 붙는 n은 자연수지. 그럼 자연수라면 우리가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거든. 가장 쉽게 나누는 게 홀수랑 짝수란 말이야.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 다항 함수 중에서 홀수차 함수들과 짝수차 함수들의 특징을 좀 볼 거야. 그냥 전반적인 내용인 거야. 자, 그럼 홀수차 함수 중에 가장 낮은 차수 함수는 뭐예요? 1차 함수죠. 이 홀수차 함수들은 사실은 전부 다 1차 함수의 특징을 따라가게 돼 있어. 자, 근데 우리 함수의 관점에서 볼 때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1차 함수를 하나 쓱 그려볼게요. 1차 함수. 그래서 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우리 a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면 기본적으로 이 컨셉을 따라가게 돼 있어. 요런 모양을. 다만 3차가 됐어. 미분하면 2차니까 0되는 x가 보편적으로 몇 개 있어? 2개 있어. 2번 꺾일 거야. 이렇게 가긴 갈 건데 올라갈 건데 한 번 꺾이고 2번 꺾여서 다시 올라가실 거라고. 괜찮니? 자, 그러면 5차는 미분하면 몇 차? 4차. 4번 꺾여서 올라갈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요런 모양이 5차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거 내가 전부 다 모일 때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그린 거야.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1차 함수 감소함수지? 그럼 3차도 감소 따라가시면 되는 거야. 1차 함수가 이런 모양인 거를 이미지를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3차 함수도 감증감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라고. 문제 없죠? 자, 그럼 2차 가볼게요. 자, 짝수차 중에 가장 간단한 건 2차라고 볼 수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양수일 때 어떤 모양이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야. 이 컨셉을 따라갈 거야.
근데 4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은 맞는데 3번 꺾이셔야 되는 아래로 블록이야. 그렇기 때문에 1, 2, 3로 가시는 아래로 블록 모양인 거고. 그럼 6차 함수는 어떨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 5번 꺾이는 아래로 블록이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 꺾이는 아래로 블록. 괜찮지? 그래서 홀수차 1차 쭉 따라가시면 되고 짝수차 2차 쭉 따라가시는 모양이 보편적인 모양이라는 거.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연습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그래프까지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오늘은 미분 개념을 끝까지 다 하긴 할 거야. 몇 개 안 남았어 사실. 자, 이제 미분의 활용. 자, 미분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 근의 조건을 판단하는 거거든. 상수항의 조건을 판단. 뭐 가령 이런 함수라고 쳐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여기도 3 붙여줄게. 좀 귀찮으니까.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근이 3개이고 싶어, 가령. 근이 3개이고 싶어. 자, 근이라는 건 뭐야? 는 0에서 y는 0과의 교점을 구하는 행위지. 우린 교점의 개수로 실근을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그 대신에 상수항은 넘겨서 판단할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k인데 요 함수와 요 함수를 따로따로 봐서 교점을 체크하실 거다. 됐죠? 자, 그럼 요 함수 f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일 때 f'x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이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꺾여야 되는 함수네. 문제없지? 쭉 함수의 개형을 그리시고 마이너스 1에서 한번 1에서 한번 꺾이는 녀석이다. 다만 마이너스 1 정도 하나만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가 2야. 자,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 지금 홀수차밖에 없으니까 완벽한 점대칭 함수지? 그지? 여긴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 함수인 직선이 근이 3개가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극값에서부터 극값 사이로 들어가 주시면 돼. 그럼 교점이 1, 2, 3 움직여봐도 1, 2, 3 괜찮죠? 즉, 이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2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 존재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싹 다 곱해서 요 경우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된다. 4차 함수도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상수항 넘겨서 각각의 함수로 생각해서 마지막에 그려 넣는다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됐죠? 부등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응용이고, 자, 맨 마지막 파트가 이제 속도와 가속도. 자,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속도와 가속도는 수직선상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야. 수직선상에서만. 미적분 넘어가면 좌표평면까지 확장을 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수직선상이기 때문에 이거 x축이라고 하면 x좌표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 수직선상에서 가령 요점 P를 하나를 딱 잡았어. 자, 그러면 P의 좌표는 X에 대해서 적히게 될 거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위치다 라는 거를 지정을 할 건데 수직선상에 어디 있는지가 위치잖아. 이거 x축이라고 하면 그냥 위치는 x인 거야. 괜찮나요? 자, 근데 이 x를 함수로 표현을 하긴 할 건데 뭐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거냐면 타임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시각이 몇일 때의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ft 정도로 잡아 놓을게.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속도를 볼 거거든. 야, 속도랑 속력이랑 무슨 차이? 그치, 방향. 속도는 방향이 있는 단위고 어려운 말로는 벡터 단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속력은 진짜로 그냥 얼마나 빠른지만 궁금한 거야. 이쪽으로 빠른지 이쪽으로 빠른지는 궁금하지도 않은 상황.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양만 있는 단위고, 양수할 때 양 아니고 크기만 있는 단위고, 오케이? 그 크기만 있는 단위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표현을 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방향성까지. 자, 이 P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P가 좌측으로 움직이면 이때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호로 방향을 판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얘들아, 속도가 뭐야?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야.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니까 변화 뭘까? 양은 진짜 변화한 양이에요.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니까 율인 거야. 변화율.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문제 없지? 자, 근데 우리 미분 최초에 뭐라고 배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으면은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근데 얘를 여기로 당겨서 이렇게 그리면은 무슨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이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속도는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의미하고 위치를 미분하시면 시각 t에서의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속도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니까. 문제 없지? 자, 그럼 위에 적혀있는 함수를 사실은 뭐 하시면 돼? 미분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요 친구를 주로 뭐라고 쓰느냐? 스몰 vt라고 써요. 스몰 vt. 라지 vt는 볼륨, 부피를 자주 표현하는 거고, 스몰 vt는 벨로서티. 이거 뭐야? 그냥 속도야, 속도.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야, 가속도가 뭐야?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야. 맞습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고, 그럼 우리는 위치를 한 번 미분한 걸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된다. 아, 위치의 이계도함수 더블 프라임이 가속도야. f 더블 프라임 t가 가속도고 v 프라임 t가 속도야. 가속도야. 괜찮니? 자, 그래서 요거를 at로 자주 써요. accelerate, 가속이란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시각에서, 특정 시각에서의 속도가 나오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 특정 시각에서의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야기해볼게. 첫 번째로 vt가 0이 된다. 이거 무슨 뜻이게? 속도가 0이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잠시 정지한다는 뜻이야. 잠시 정지한다는 뜻. 자, 근데 자, 속도 함수를 내가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어. 다만 시각 t는 음수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우리 속도 함수는 도함수지. 위치 관점에선 도함수란 말이야. 도함수는 뭐 판단하셔야 돼? 부호 판단해서 증감 볼 거야. 그지? 마이너스 속도를 가지다가 플러스 속도로 바뀌었어. 어디에서? 알파에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0되는 요 시각은 알파는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 순간이야? 바뀌는 순간이야. 가령 오른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처음엔 왼쪽으로 가다가 시각이 알파가 됐을 때 꺾었단 소리야. 괜찮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우리가 VT가 0이 되는 순간을 조사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조사한다를 붙이냐면 베타 봐봐. 베타도 0은 맞죠? 0은 맞는데 양의 방향에서 멈칫했다가 다시 어디로 가? 양의 방향으로 가. 마치 버스가 정차했다가 그 방향 가는 것처럼 그대로 가시는 거야. 여기는 운동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문제 없지? 그래서 우리 다항함수 관점에서 사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요 설명으로 조사를 하긴 할 건데, 좀 더 엄밀한 개념은 다항함수의 관점에서 극값을 가질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함수의 증가감소가 변화하는 구간. 괜찮습니까? 오케이? 응. 자, 그럼 또 표현법 두 번째. 가속도가 0이면 그치, 등속 운동을 한다.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그 방향으로 쭉 가는데 속도가 유지될 뿐인 거다. 문제 없죠? 그래서 이 표현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안 멈춰. 문제 없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미분 개념이 싹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분 개념을 좀 땡겨왔어. 너희 LT 준비하면서 혼자 교재 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문제 좀 봅시다. 문제.